이 해당화의 꽃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았지만 해당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해당화가 그만큼 아주 유명한 것이 해당화인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해당화는 대개 한 5종류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한 분홍색의 이러한 홑꽃이 피는 해당화가 있고, 이게 이제 기본종이죠. 기본종인 해당화가 있는데, 이 기본종인 해당화의 변종인 이렇게 꽃잎이 5개나 6개가 아니라 꽃잎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 이러한 겹 해당화가 있고, 그리고 꽃의 색깔이 하얀색인 흰 해당화가 있습니다. 이 흰 해당화도 아주 청순하고 예쁘죠. 그리고 노랑 해당화라고 있는데, 이 노랑 해당화는 색깔이 우선 노랗지만은 꽃의 꽃잎의 숫자가 겹꽃이다, 반겹꽃이라고 하는 겹꽃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노랑해당화인데, 거기에 비해서 노랑해당화, 카나리버드라고 하는 이러한 품종은 또 노란 색깔의 해당화가 피면서 노란 색깔의 해당화 꽃잎이 5장밖에 안 된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우리나라에는 5종류의 5종류의 해당화 종류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의 해당화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해당화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 해당화의 해자는 바다라는 뜻이죠. 바다라는 뜻이고,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사나무의 열매를 말하고, 그리고 요거 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당화를 그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바닷가에 살고 있다. 해는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산사나무의 열매를 닮은 꽃이 피는 그러한 나무를 해당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해당화의 이 당자는 아가위당이라고, 한자로 아가위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아가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산사나무의 열매를 아가위라고 하죠. 그래서 요 산사나무의 열매를 요거를 아가위라고 하는데, 요 산사나무의 열매를 닮은 그러한 꽃이 바닷가에 핀다 했는데, 요 바다의 해자를 붙이고 있는 해당화이지만은, 이 해당화는 바닷가에만 살지 않죠. 이 해당화는 우리나라 내륙지방에서도 흔히 잘 자랍니다. 어떤 땅에 갖다 심더라도 해당화는 꿋꿋하게 번식을 잘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 해당화인데, 이 해당화는 꽃을 보면 정말 꽃의 색깔이 화려하고 매혹이 넘칩니다. 매력이 넘치는데, 이 자줏빛이 약간 들어가 있는 듯한 이 분홍색이 진한 분홍색의 이 해당화의 꽃을 보면은, 해당화의 꽃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 암술과 수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암술도 보면은, 암술도 여러 개의 암술대가 유착해서 딱 달라붙어서 여러 개의 암술대가 한꺼번에 딱 달라붙어 있고, 요 수술대도 수술대의 숫자도 엄청 많은데, 요 수술대의 숫자가 자그마치 200개에서 250개 정도나 되는 많은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데, 요 꽃잎의 숫자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산사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꽃잎의 숫자가 5개죠.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산사나무도 마찬가지로 수술대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대 숫자가 20개이고 암술대 숫자는 3개에서 5개다. 그래서 3개에서 5개의 암술대가 아래쪽 부분이 유착돼서 붙어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해당화하고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암술대의 아래쪽이 붙어서 유착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사나무이고 마찬가지로 해당화도 마찬가지죠. 해당화도 마찬가지인데 해당화나 산사나무나 둘 다 장미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 꽃은 장미꽃하고 아주 비슷하고 꽃잎도 5개인 것은 산사나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장미과 식물들의 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을 보면은 이 꽃에 꽃잎이 달리고 이렇게 꽃잎 속에 수술대도 있고 암술대도 있는 이러한 그 밑에는 꽃받침도 있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가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는데 이 씨방을 우리들은 씨방이라고도 하지만 이것을 꽃턱이라고도 합니다. 꽃턱, 꽃에 사람의 입 밑에 있는 턱이죠. 턱, 한자로는 화탁이라고 하는데 꽃턱 화탁이라는 이 말은 바로 여기 목련에서 보면 그러한 꽃턱 화탁을 볼 수 있습니다. 한자로 이게 화탁이고 이게 꽃턱인데 요거는 목련꽃이 지고 나고 꽃잎이 떨어지고 난 후의 모습인데 꽃이 피어 있을 때 보면 목련꽃은 이렇게 우리가 꽃잎이라고 하는 꽃덮이 조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꽃덮이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꽃덮이 조각의 안쪽에 보면 이렇게 수술대가 있어야 되는데 수술대는 보이지 않고 꽃반만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대의 길이가 아주 짧기 때문에 수술대의 길이가 아주 짧아서 요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고 요 밑에 가면은 요 밑에 짧은 수술대가 있고 이렇게 꽃밥이 길게 나와 있고 그 속에 있는 요게 초록색 부분, 요 초록색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인데 요 초록색 부분이 요 부분인데 요 초록색 부분이 바로 꽃턱이라고 하는 화탁입니다. 꽃턱이라고 하는 한자로 화탁인데 요 화탁에 암술대가 이렇게 나와서 꼬부라져 있는 이러한 형태로 하고 있는 꽃턱을 가지고 있는 요것을 우리들은 목련이라고 하고, 이 해당화도 그 꽃턱이 이렇게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요게 있는데 요 모양은 공 모양인데 공을 아래 위에서 손으로 눌려보면 납작해진다. 전구공을 가지고 손을 눌려보면 공이 납작해지는 이러한 모양의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요것을 꽃턱이라고 하고, 꽃턱 화탁이 자라서 열매가 되면은 열매가 이런 모습이 되죠.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납작한 공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러한 납작한 공 모양을 우리들은 한자로 편구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공이 납작해졌다 해서 납작한 공 모양이라고 하는데, 요 열매는 요 해당화의 열매는 이렇게 납작한 공 모양인데 반해서 산사나무의 열매는 그 모양이 납작하지가 않고 완전히 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 모양으로 구형이라고 하죠. 공은 구라고 하는데 구형, 공 모양의 열매를 하고 있는데 요 산사나무의 열매에는 보면 열매 끝에 이러한 것이 남아있죠. 이것이 바로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잎 속에 뒤에 있는 꽃받침 조각이죠. 꽃받침 조각이
끝까지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꽃받침 조각이 남아있는 이러한 꽃받침 조각을 우리들은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영구히 남아있다 해서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숙존악이 열매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산사나무죠. 산사나무인데 그와 산사나무와 마찬가지로 해당하의 열매에서도 보면은 꽃이 피어 있을 때 이러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요 화탁, 꽃탁이 있고, 꽃탁 위에 이렇게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 위에는 이렇게 꽃잎이, 여기 상당히 진한 색으로 보이는 꽃잎이 이렇게 5개가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수술과 암술이 있는 이러한 부분을, 이것을 꽃자루 위에 꽃받침과 꽃잎과 수술과 암술이 있는 수술과 암술을 달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들은 화탁이라고 하고, 화탁이 변해서 열매가 되는데, 열매에는 조금 전에 산사나무에서 보았듯이 열매 끝에는 이러한 꽃받침이 끝까지 남는다. 그래서 이러한 꽃받침을 영구꽃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하죠. 이러한 숙존악이 달려있는 열매가 납작한 공 모양으로 달리는데, 이 공 모양의 열매는 장미꿀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게 아까 해당하는 요 꽃이 장미과이기 때문에 장미과이기 때문에 장미꽃하고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장미꽃처럼 생긴 열매를 맺고 있다 해서 이것을 한자로는 장미과, 과일이라는 과자를 써서 장미의 과일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말로는 장미꿀 열매라고 하는데, 이 열매는 다 익더라도 갈라지거나 열매 껍질이 갈라지거나 열매 껍질이 터지지를 않는다. 그런 것이 장미꿀 열매인데, 이 장미꿀 열매의 특징은 이 열매 속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 여기에 암술대의 숫자가 여러 개였기 때문에 열매 속에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미꿀 열매, 장미과인데, 이 장미꿀 열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씨앗에 있습니다. 씨앗에 보면은 이 씨앗이 이렇게 있는데, 씨앗의 끝에 하얀색의 털이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씨앗의 털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들은 장미꿀 열매, 장미과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산사나무는 열매 모양이 산사나무나 요 해당하나 비슷하지만은 산사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열매가 맺은 다음에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보면은, 씨앗은 보통 3개 내지 5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여기 열매가 맺어 있을 때 여기에 암술대의 숫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죠. 4개가 보이고, 여기 암술대의 숫자가 3개 내지 5개가 아래쪽에 붙어 있는, 그래서 암술이 3개 내지 4개였기 때문에 열매 속에 씨앗의 숫자도 3개 내지 5개의 씨앗이 들어있는데, 조금 전에 보았던 해당하에서는 열매 속의 씨앗에 요게 해당하죠. 요 해당하의 씨앗에는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앗의 끝 부분에 하얀 털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이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당화인데, 반해서 산사나무는 그 씨앗의 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씨앗에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조금 전에 해당하는 장미과식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사나무는 배 모양 열매라고 합니다. 요 모양이 배의 열매하고 구조가 같다, 그런 뜻입니다. 배의 열매하고 구조가 같아서 요 열매 하나는 배처럼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 속에는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들어있고, 그 열매살 속에 이러한 씨앗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들은 한자로 이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배모양 열매라고 하는데, 이 배모양 열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배를 우리가 과일 가게에서 배를 사서 먹을 때 배를 이렇게 껍질을 칼로 베어내고 그 속에 있는 과즙을 입속에 넣고서 딱 깨물어 먹어보면은 그 달콤한 과즙과 맛있는 배를 먹고 나면은 입속에 뭔가 까슬까슬하고 오돌오돌하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입속에 오돌오돌하고 까슬까슬하게 남는 것이 바로 요 사진 속에 있는 요 하얀 점입니다. 하얀 점, 요 하얀 점을 우리들은 석세포라고 하죠. 한자로 석세포라고 하고, 우리들은 돌세포라고 합니다. 그렇게 입속에 까슬까슬하고 오돌오돌한 이러한 돌세포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우리들은 배모양 열매라고 하는데, 산사나무는 이러한 배모양 열매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해당하는 요 장미꿀 열매로, 장미과식물로 장미의 과일이 열린다 해서 장미과라고 하고, 우리말로 장미꿀 열매는 씨앗의 끝에 털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해당하와 산사나무는 분명히 구별이 되고, 해당하의 잎은 보면은 해당하의 잎은 이렇게 깃골겹잎이라고 하죠. 이렇게 여기 요 전체가 잎이 하나입니다. 요 전체가 잎이 하나라서 잎의 요 가운데 있는 요것을 엽축이라고 하죠. 한자로 엽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줄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잎줄기가 이렇게 가지에서 잎줄기가 이렇게 나오고, 잎줄기에서 양쪽으로 대칭이 되는 잎이 이렇게 달리는 것을 우리들은 깃골겹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우상복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상복엽의 요 한 개를 작은 잎이라고 합니다. 작은 잎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작은 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소엽이라고 하는데, 요 소엽의 숫자가 5개에서 9개인 깃골겹잎을 하고 있는 것이 해당하입니다. 해당하인데, 거기에 비해서 산사나무는 그러한 깃골겹잎이 아니고, 가지에서 잎자루가 한 개가 나오고 거기에 잎이 한 개만 달린다.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혼잎이라고 하죠. 혼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단엽이라고 합니다. 단엽이고 우리말로는 혼잎인데, 이러한 혼잎에 이러한 결각이 나타납니다. 요게 가느다란, 여기에 보면 여기 가느다란 톱니가 보이는데, 이러한 톱니보다 훨씬 큰 톱니를 우리들은 결각이라고 하죠. 이러한 결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결각이 3쌍에서 5쌍의 결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산사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해당하는 그러한 작은 잎에 결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작은 잎이 5개에서 9개인 깃골겹잎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해당하의 잎은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 광택이 자르르 흐르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광택이 있으면서 이 잎은 상당히 두텁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잎줄기 아래에 여기 요 부분이 잎줄기라고 했죠. 여기 요 부분, 여기서 이렇게 되는 요 부분이 잎줄기, 엽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자로 엽축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잎줄기인데, 이러한 잎줄기에 털이 많으면서 잎줄기 아래에 보면은 이러한 턱잎, 아까는 화탁이라고 했는데 그 탁자가 같은 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턱잎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탁엽이라고 하죠. 이러한 탁엽을 가지고 있고, 탁엽에는 빗살 같은 우리가 머리를 빗는 빗, 그러한 빗의 살 같은 톱니가 없는 것이 해당하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산사나무의 턱잎을 보면은, 산사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자루가 나오죠.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잎자루가 나오고 잎이 달리는 바로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은 이러한 턱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턱잎, 한자로는 탁엽이라고 하는 턱잎이 이렇게 큰 톱니가 깊은 톱니를 가지고 있다 하는, 톱니가 크면서 톱니가 뚜렷하게 있는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사나무죠. 그래서 산사나무와 해당하는 뚜렷하게 같은 장미가이지만 뚜렷하게 차이가 나면서 해당하의 가시는 보면은 해당하는 가시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서 어린 가지에는 가시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요 가시를 또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요것도 재밌습니다. 요 가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가시가 있고 여기도 가시가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가시들이 보이는데, 요 가시 하나에는 보면은 또 다시 여기에 털이 보입니다. 이렇게 가시에도 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해당하입니다. 해당하인데, 산사나무는 그 가시에 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가시의 길이가 1에서 2cm 정도로 가시가 짧지만은 해당하에 비해서는 긴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사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해당하는 가시가 짧으면서 날카롭고 뾰족한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해당화의 종류,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해당화의 종류들은 5종류가 되는데, 해당화의 꽃잎이 이렇게 진한 분홍색의 꽃잎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장미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꽃잎의 숫자가 5개인 것이 해당화인데, 거기에 비해서 겹해당화는 꽃잎의 숫자가 5개보다가 훨씬 많은 이러한 겹꽃을 핀다. 겹꽃을 피기 때문에 이러한 해당화를 해당화 앞에 겹꽃이 핀다 해서 겹자를 붙여서 겹해당화, 만첩해당화라고 하고, 그리고 그 꽃잎이 진한 분홍색이 아니라 순백색의 하얀 꽃을 피워서 아주 순박하고 소박한 모습의 꽃을 피는 것이 흰 해당화이고, 그리고 노랑 해당화는 그 꽃잎의 숫자가 겹꽃이거나 반겹꽃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꽃잎의 색깔이 노란색인 것을 노랑해당화라고 하고, 그리고 노랑해당화 카나리 버드라고 하는 이 꽃은 겹꽃이 아니라 다른 장미과 식물들의 특징인 이러한 꽃잎의 숫자가 5개인 것을 노랑해당화 카나리 버드라고 하는 품종명이 들어간 노랑해당화 카나리 버드, 이렇게 5종류의 해당화의 종류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해당화 종류들이었습니다. 이 장미꿀 열매, 이 장미꿀 열매는
우리 한자로는 이렇게 장미과라고 쓰고 영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장미꿀 열매는 씨방을 둘러싸고 있던 꽃턱이죠. 그래서 꽃이 피어 있을 때 씨방을 둘러싸고 있던 꽃턱, 화탁이 두껍게 발달을 해서 다육질의 항아리 모양의 열매가 된다. 그래서 항아리 모양의 열매가 되는데 그 속에는 굳은 껍질 열매, 우리 보통 말하는 견과라고 말하는 굳은 껍질 열매가 열매 속에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수과라고 하는 얇은 열매가 여러 개가 이 항아리 모양의 열매 속에 들어있다. 그런 열매를 장미꿀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견과는 많이 들어봐서 알죠? 딱딱한 열매. 그래서 견과의 대표적인 것이 호두나 잣, 이런 것을 견과라고 하고, 호두나 잣을 견과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말로는 굳은 껍질 열매, 껍질이 단단하게 굳어 있는 열매다 해서 굳은 껍질 열매라고 하고, 수과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수과, 얇은 열매라고 하는 수과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 벼를 생각하면 됩니다. 벼의 껍데기를 벗겨내면은 그 속에 쌀이 있죠. 그래서 열매 껍데기가 아주 얇고 열매 껍질과 그 속에 들어있는 쌀과의 분리가 아주 쉽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열매 껍질이 얇다고 해서 얇은 열매라고 하죠. 이러한 굳은 껍질 열매나 얇은 열매가 다육질의 항아리 모양의 열매 속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는 이러한 열매를 우리들은 장미꿀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장미과, 여기서 과는 과일이라는 뜻이죠. 장미의 과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장미꿀 열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